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5.18을 왜곡 설정한 유명 온라인 게임이 논란이었죠. 광주시는 오늘 이를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표창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역사 왜곡의 유형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널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한계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항쟁지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고문하는 경찰과 군인들. 거짓으로 판명난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묘사까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로블록스에서 이 5.18 왜곡물을 발견해 신고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이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북한이 주도했다는 건 가짜 아닙니까? 와. 광주시는 5.18 왜곡을 근절한 공로를 인정해 이 학생에게 표창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용기 있게 지켜낸 빛나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5.18을 왜곡 설정한 게임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놀이문화까지 5.18 왜곡물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응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18 왜곡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지난해에만 1,359건의 왜곡, 폄훼 콘텐츠를 발견해 삭제 요청하고 30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감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곡의 유형과 왜곡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목적과 유형에 맞춰서 이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왜곡 대응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자랑스러운 5월을 내건 44주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5.18 왜곡과 폄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요. 이렇게 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역사와 다른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어른들에게 알렸을 뿐이라는 한 초등학생의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무등산에 있는 평두미 습지가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전남에서는 5곳이 이미 등록돼 있는데 대도시인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 위기 동물인 담비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무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삭도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무등산 해발고도 240m, 22,600제곱미터 면적의 평두매 습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낙지 빨판을 닮은 희귀식물인 낙지다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곳은 멸종 위기종과 다양한 양서류의 주요 서식지로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멸종 위기종 등 야생생물 780여 종이 서식하는 평두매 습지는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전국에서 26번째이자 광주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평두매 습지는 한국에 있는 양서류 28종 가운데 8종이 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로 서식지로서 가치가 높은 데다 전국 국립공원 습지 중 큰산 개구리의 최대 서식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이런 대규모 습지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계곡산 개구리 등 양서류 등 8종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두매 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사용됐는데 지하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습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광주 북구와 함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서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등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평두매 습지가 국제적인 습지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잘 보존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약간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보존돼서 그냥 훼손 안 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6년에 등록된 순천 동천하구를 포함해 신안 증도갯벌과 무안갯벌 등 5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우리에겐 5.18 때 전두환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해 숨진 고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이 있죠. 제주에서는 4.3 당시 성산포 경찰서장을 지낸 고 문형순 서장이 상부의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2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그는 남겨진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해 그동안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는데 참전 유공자로 선정되면서 58년 만에 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사람들이 묘비 앞에서 파묘제를 올립니다. 묘의 주인은 4.3 당시 군 당국의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해 주민 200여 명을 살린 고 문형순 서장. 잠시 뒤 묘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조심스럽게 관으로 옮겨집니다. 화장이 끝나고 경찰 교통순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 호국원으로 향합니다. 문형순 서장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으로 참전 유공자로 인정됐고 이후 국립제주 호국원 안장이 결정됐습니다. 군 의장대가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 호국원 현충관으로 들어오고 후배 경찰들은 문 서장의 영정 앞에서 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숭고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경찰 영웅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로 모시지 못했던 서장님에 대한 저희의 마음의 짐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예비검속에 걸려 총살 명령까지 받았지만 문형순 서장 덕분에 목숨을 건진 10대 소년은 어느덧 구순의 노인이 되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장식에 직접 참석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형순 서장님이 저희들을 석방시키면서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4.3 당시에는 명령 불이행으로, 6.25 전쟁 때는 참전용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문형순 서장. 별세 58년 만에야 국립묘지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선두 수성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용병 투수 윌 크로우가 인대 손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해 이 선발 투수진에 구멍이 뚫린 데다 중요한 순간 빈번한 수비 실책으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첫 3연패 위기에 몰린 상황. 기아의 작은 거인 김선빈 선수가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며 승기를 잡습니다. 8회 1사 1루로 위기에선 마무리 정혜영이 5개의 아웃 카운트를 책임지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매조지합니다. 낮은 공의 방망이 끌어냅니다. 이렇게 정혜영이 5개의 아웃 카운트를 책임지면서 팀 승리를 지켜냅니다. 상위권인 삼성과 SSG를 상대로 2승 3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2위 NC를 2게임 차로 따돌리고 선두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 폭발적인 타격과 안정된 투수력을 바탕으로 치고 나갔던 데 비하면 최근의 경기력은 들쭉날쭉합니다. 3주 연속 위닝 시리즈가 없는데 투수진의 볼넷 남발과 중요한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수비 실책이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투수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을에 이어서 용병 투수 윌 크로우가 인대 손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한 데다가 최근 불펜진도 잦은 볼넷 남발 등으로 실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상에서 복귀한 캡틴 나성범이 실전 감각 부족과 불완전한 타격 밸런스로 1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격을 보여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아가 지난 휴일 5이닝을 2피안타 1실점으로 틀어맞는 등 호투를 보이고 있고 2군에서 새로 가세한 외야수 박정우가 화끈한 타격과 신들린 수비로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8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 그리고 2위 NC와 6연전을 치르는데 결국 구멍 뚫린 선발 투수진의 활약 여부와 수비의 집중력이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의 관광 중심지였던 여수해양공원이 최근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종포 해양공원. 바다와 가깝고 조망이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혔던 2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양공원의 가장 큰 카페였던 이곳은 여수 앞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임대가 붙었습니다. 중앙동 상권의 중심지인 또 다른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점포 25곳 중 무려 15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유지가 안 되고 하고 지금 여기 상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저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건물주도 돈이 없어서 저도 지금 못 받고 못 나가는 중이에요. 해양공원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낭만포차가 이전한 이후부터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인근 고소동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낭만포차와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 코스였지만 이곳 역시 활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임대가 붙은 카페와 적막한 마을, 고소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댕기를 넣으면 마음 아프지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는 가도 카페에서 뭐 차 마시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공원 상인들은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다변화와 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공원 주변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가 남도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된 만큼 트렌드에 맞는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저렴한 음식, 그다음에 야외 음식과 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시 여수가 다시 낭만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됐던 낭만포차 사업. 2019년 각종 민원으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면서 인근 구도심이 관광객 감소와 맞물려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는 7조 7,770억 원, 광주시 교육청은 2조 9,823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는 본 예산 6조 9,042억 원 대비 12.6% 증가했고 시교육청은 본 예산 2조 6,818억 원보다 11.2%가 늘었습니다. 시의회는 5.18 역사 왜곡 대응 7천만 원,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 조성 2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했고 또 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122억 원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전제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가 홍보하고 있는 공약 이행 실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평가 등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 실적이 99.5%라고 공개했지만 시민들은 이런 주장을 믿기 힘들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률이 출범 당시 약속한 공약에 대한 총 이행률인지 아니면 연간 이행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의적 평가는 시정 신뢰도 하락만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정작 광주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GGM은 보도자료를 내고 출시부터 지난달까지 캐스퍼의 국내 누적 판매 대수는 11만 7,900여 대로 이 중 광주에서 등록된 차량은 1.8%인 2,100여 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 1,000명당 1.49대꼴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입니다. 특히 지난해 캐스퍼가 전국에서 4만 5,170대가 팔린 가운데 광주 지역 등록 대수는 730대로 집계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